네, 오늘은 또 기분이 더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미국 증시가 마무리를 정말 잘 했습니다. 일단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다우지수 뭐 하룻밤새 1.1% 올랐고요. S&P도 1.5, 나스닥 지수 1.7% 올랐는데 이게 이제 한 달치가 누적이 딱 되다 보니까 와, 월간 기준으로 지금 다우지수가 2.8 올랐고요. S&P가 6.2, 나스닥 지수는 10.7%나 급등을 했습니다. 근데 그냥 월간 기준으로 한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. 근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왜 1월에는 웬만큼 다 증시가 오른다라고 기대를 하잖아요. 1월 효과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. 그런데도 쭉 매년 1월의 상승률을 봤더니 나스닥 지수가 2001년 1월 이후, 그러니까 거의 23년 만에 최고의 1월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거고요. S&P 500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월 이후 최고의 1월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. 물론 뭐 작년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뭐 반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무슨 이슈가 있었길래 자, 지금부터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MG5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지금 이제 31일부터 2월 1일까지 FOMC 회의 현재도 뭐 진행형이죠. 진행 중이고 이제 결국은 내일 그 정책금리가 발표가 될 텐데 이걸 앞두고 연준에서도 매우 또 중요시 여기는 지표 하나가 나왔습니다. 4분기 고용 비용 지수인데요. ECI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증시 랠리의 시발점이 됐던 게 한 몇 주 전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 그 안에서 뭐 실업률도 사실은 너무너무 낮았고 뭐 고용 상황도 너무 좋았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 하나가 사실은 이 랠리의 모멘텀이 좀 됐었잖아요. 근데 요 고용 비용 지수는 그 임금에다가 추가적인 뭐 복리후생까지 합쳐진 전반적인 고용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전분기 대비로 1.0%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이게 3분기 때는 1.2였고요. 지금 시장에서 예상은 1.1이었는데 고용 비용 지수가 물론 상승세죠. 지금 1% 오른 거니까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네. 확실히 꺾이고 있네. 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확신을 갖게 됐고요. 또 무엇보다 지금 연준에서 계속 고민했던 게 그래 뭔가 뭐 인플레라던가 이런 게 좀 둔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서비스 부문의 임금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세부 항목들을 좀 봤을 때 서비스 부분에서의 고용 비용 지수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게 나오더라라는 점. 그러면 연준에서 요 지표를 보고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 증시가 이제 매우 좋았는데 관련해서 또 이걸 1월 랠리의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해석하는 또 그런 월가의 전문가들이 좀 많았는데요. 이 라이언 데트릭이라는 사람, 카슨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내거나 이건 아닌데 자기 트윗에다가 좀 날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 1월 랠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트윗이었는데요. 이 봤더니 약간 지속적인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데이터였냐면은 전년도, 그러니까 2022년도에 증시가 많이 하락했어요. S&P 500이 한 19%인가 빠졌었죠. 그랬는데,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에 5% 이상 지수가 상승했었던 사례를 보니까 약 5번의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됐었다고 해요. 전년도에 빠지고 1월에 5% 이상 오른. 그랬더니 고랬던 해에는 연평균 30% 주가가 오르더라 라는 걸 약간 데이터를 본인이 확인한 걸 이제 트윗에 날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증시 뭔가 분위기 괜찮은데? 라는 기대감. 이번 1월 랠리가 괜찮은 시장의 시그널을 줬구나 라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요거는 제가 또 일부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은 우리 또 캐시우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조롱하는 데만 활용을 했었잖아요. 이 언니 완전히 이제 총기를 잃었어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캐시우드에게도 좀 의미 있는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기술주, 성장주에 대한 정말 확고한 믿음, 신뢰 이것으로 주가가 밀리면 계속
일종의 뭐 우리 말로 그냥 물타기 하고 계속 비중 늘리고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와 진짜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나 라고 하고 뭐 약간 조롱도 받고 했지만 1월 성과는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좀 봤더니요. 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몇 개 펀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크 이노베이션 ETF 이게 이제 대표적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펀드인데 1월에 28%이 펀드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. 봤더니 2014년에 이 펀드가 설립이 됐는데 이거 최고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. 물론 작년에 67% 하락을 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만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또 이런 성과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은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자,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 좀 쭉 제가 수익률을 좀 봤더니 코인베이스가 지난달에 한 66%가 올랐었나 봐요. 그러면서 이게 사실 그 펀드의 수익률을 좋게 하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쇼피파이 이게 쇼핑 플랫폼인데 요 기업도 한 42%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테슬라가 뭐 40% 가까이 오르면서 많은 기여를 또 했고, 뭐 로쿠죠. 이 OTT 관련 기업, 뭐 로쿠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도 다 30% 넘게 오르면서 이제 펀드 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드래프트 킹스 이게 이제 온라인 카지노 우리 또 종종 다뤘던 기업인데 요것도 꽤 가지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익이 한 30% 정도 나오면서 펀드가 전반적으로 정말 최고의 한 달을 보냈다라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. 뭐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만큼 올해는 좀 계속 이런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약간 뭐 고평가가 너무 되어 있었다. 그냥 성장주, 기술주 랠리 구간에 이분이 약간 튀면서 본연의 어떤 가치보다 너무 고평가됐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작년에는 또 많이 있었지만, 뭐 지난번 우리 또 정훈 선배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뭔가 그렇게 새로운 기술 진영을 만들고 선구인 그런 기업들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응원을 합니다. 네, 자 이제 네 우리 성희름님도 와주셨네요. 네, 성희름님 아마 어제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또 흐뭇하실 것 같고 네, 스타벅스 오늘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수표님이 계좌는 아직까지도 좀 별로셨나 봐요. 수익률이 그죠? 또 좋은 날 올 것 같습니다. 뭐 1월이 이렇게 좋았으면 계속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.